찰스 3세는 평생 동안 왕좌를 향한 기다림의 상징이었다. 그의 청춘은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통치 아래서 지나갔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영원한 왕세자로 불리며 자신만의 시대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왕관을 쓴 순간, 세상이 그에게 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험이었다. 왕의 자리는 더 이상 화려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디찬 왕좌, 따뜻함이 사라진 권력의 자리였다. 국왕 즉위 이후 찰스는 개혁과 전통 사이의 미묘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는 환경보호와 현대적 왕실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국민은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카밀라가 진정한 왕비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이애나 비의 기억과 관련된 국민적 상처였다. 수십 년 전의 비극적인 이혼과 교통사고는 여전히 영국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왕비가 된 카밀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했고, 그녀의 존재는 다이애나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의 조짐이 감지되었다. 몇몇 원로 보좌관들은 조심스레 말했다. 피에하, 국민의 정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카밀라 여사의 공식적 활동을 줄이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찰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사랑과 충성심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나의 동반자다. 우리는 함께 역경을 이겨냈다. 라는 그의 답변은 곧 왕실 내부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의 결단을 진정한 사랑의 증거로 보았고, 다른 일부는 감정에 휘둘린 군주의 실수라고 평가했다. 이 시점에서 버킹엄궁의 분위기는 불안정했다. 왕실 직원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고, 카밀라의 측근과 윌리엄의 팀은 미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회의실 안에서는 왕실의 공식 일정에서 카밀라의 역할을 축소할 것인가 라는 안건이 반복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찰스는 끝내 결정을 미뤘다. 그는 여전히 국민의 마음이 변하길 기다렸다. 하지만 여론은 냉정했다. 주요 언론은 연일 카밀라의 과거를 재조명했다. BBC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왕은 시대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선택이 국가적 신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은 곧 찰스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왕실 행사에서도 그는 이전보다 조용했고, 카밀라의 손을 잡는 모습조차 드물어졌다. 그 침묵은 곧 왕실 전체로 번졌다. 피에하께서는 밤마다 서재에서 오래 머무르십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듯합니다. 왕실, 시종의 증언, 찬란한 궁전의 조명 아래에서 왕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다. 왕좌는 그가 평생 꿈꾸던 자리였지만 이제 그곳은 사랑과 책임이 서로를 짓누르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불씨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게 타오르고 있었다. 카밀라의 존재는 언제나 모순적이었다. 그녀는 찰스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가장 가까운 조언자이자 친구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영국 왕실의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로 남았다. 다이애나의 비극 이후 세상은 그녀를 영원한 그림자로 규정했고, 그 낙인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밀라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갔다. 왕실 내부에서는 그녀를 가리켜 이렇게 불렀다. 침묵 속의 여왕, Queen of Silence. 웃지만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했다. 존재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결정의 중심으로 스며드는 것. 버킹엄궁의 일정 조율부터 공식 만찬의 손님 명단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일부 보좌관들은 그녀의 의중을 왕의 뜻대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 중심에는 그녀의 측근들, 카밀라 서클이라 불린 비공식 참모 그룹이 있었다. 이들은 국 내부 인사 배치, 언론 대응, 자선재단 운영까지 관여하며 찰스의 비서진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이 작은 균열은 왕실의 두 축을 갈라놓았다. 한쪽은 전통과 국가를 대표하는 찰스의 참모들, 다른 쪽은 현대적 이미지와 여성의 영향력을 내세운 카밀라의 진영이었다. 왕실 내부 관계자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카밀라 여사는 어느새 자신을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실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권력을 쥐었고 그것이 결국 국왕의 발목을 잡게 되었죠. 실제로 그녀는 자신이 후원하는 자선단체와 언론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려 애썼다. 그녀의 인터뷰는 따뜻하고 어조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 언론인들은 그녀를 완벽히 훈련된 미소라고 표현했다. 그녀는 공식 행사에서 윌리엄과 케이트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했다. 한 외교 만찬 자리에서 그녀가 케이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영국 전역이 들끓었다. 왕비가 왕세자비를 무시했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카밀라는 언론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대응했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파문을 불러왔다. 궁전 내부에서는 그녀의 태도를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왕실의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옹호했고 또 다른 이는 왕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자만심이라 비판했다. 찰스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가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혼자 앉아있던 모습이 시종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폐하께서도 카밀라 여사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왕실 경호관의 고백, 그 두려움은 단지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다. 카밀라는 버킹엄궁의 일상과 외교 프로토콜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성 고문관 비율을 높이고 기자단과의 브리핑 방식을 재정비했다. 이것은 명백히 카밀라식 궁정 운영이었다. 찰스는 이를 이해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결정권을 점점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시기부터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윌리엄은 아버지에게 국가의 상징이 개인의 의존 속에 갇혀선 안 됩니다. 라고 충고했지만 찰스는 그 말을 끝내 외면했다. 대신 그는 그저 조용히 답했다. 네오는 아직 왕의 무게를 모른다. 그 대화 이후 왕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공식 행사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미소 뒤에는 감정의 균열이 명확히 보였다. 기자들은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회상했다. 버킹엄궁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폭풍의 전조가 있었다. 카밀라의 권력은 정점에 다다랐지만 그 정점은 동시에 몰락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으나 그 미소 뒤에는 불안과 고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왕비였지만 더 이상 왕의 마음속 여인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왕실의 긴장감은 오랜 침묵 끝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윌리엄 왕세자가 있었다. 그는 늘 침착하고 절제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버킹엄궁의 복도 끝, 긴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찰스와 윌리엄 사이에는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카밀라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순간 왕실의 균열은 명확한 전선으로 변했다. 아버지, 왕실의 품격은 왕비의 품격과 같습니다. 그분이 어머니의 그림자를 계속 짓밟는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윌리엄 왕세자, 2025년 6월 내부 회의 발언으로 전해짐. 이 한마디는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궁전의 벽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찰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시선을 창문 너머로 돌렸다. 그는 왕이자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날의 표정에는 단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고뇌가 엿보였다. 이후 윌리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왕실의 핵심 보좌관들과 별도의 회의를 열고 조지 왕자의 보호와 왕위 계승권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단어는 공개적 조치, public statement였다. 왕실이 내부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금기와도 같았지만 그는 필요하다면 국민 앞에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 배경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 2025년 봄, 조지 왕자가 카밀라가 주관한 한 자선 행사에 초대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학업 일정 때문이었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달랐다.
카밀라 여사는 행사장에서 언론의 초점이 조지 왕자에게 쏠릴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익명의 왕실 보좌관 증언.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윌리엄은 격노했다. 그는 즉시 아버지에게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밀라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차분한 미소로 말했다. 아이를 행사에 데려오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왕실의 아이들은 노출될 필요가 어찌 없잖아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윌리엄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찰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언론은 이를 두고 왕실 내부의 폭풍 전야라고 보도했다. 버킹엄궁의 대리석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다. 보좌관들은 이제 왕실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한쪽은 찰스와 카밀라를 중심으로 한 구왕실파, 다른 한쪽은 윌리엄과 케이트가 이끄는 미래 왕실파. 그 경계선은 점점 선명해졌다. 심지어 공식 일정의 좌석 배치, 초대 손님 명단에서도 두 진영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윌리엄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이애나 비의 유산을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는 한 신뢰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남긴 이름이 다시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왕실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젊은 보좌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많은 이들이 은밀히 그의 편에 섰다. 윌리엄의 이미지는 차세대 개혁군주로 급부상했고 여론은 점점 그의 편으로 기울었다. BBC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왕세자가 왕실을 대표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것은 단순한 민심이 아니라 왕위 계승의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였다. 그러나 그 변화는 찰스에게는 깊은 고통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밤마다 그는 왕실 서재에서 오랜 시간 혼자 앉아 다이애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시종 한 명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폐하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감정의 표출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바로 왕실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윌리엄은 이미 결심했다.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움직이겠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케이트는 남편의 곁에서 침착히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때로는 침묵이 전쟁보다 더 강력해요.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문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왕실의 전통과 사랑, 그리고 피로 맺어진 유대.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난 25년의 가을, 런던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회색빛 하늘 아래 버킹엄궁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왕실의 운명을 바꾸는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무겁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정적이었다. 국왕 찰스 3세는 긴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왕실 수석 비서와 헌법 고문, 그리고 몇 명의 원로 자문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피해하, 국민의 신뢰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헌법 고문 앤드루 피츠제럴드 경. 그 말에 찰스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다이애나의 초상화가 새겨진 금빛 펜이 들려 있었다. 그 펜은 마치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혼란을 동시에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나 왕의 결정은 개인의 감정 위에 존재해야 한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모두가 그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며칠 전 윌리엄과의 대립은 극에 달했다. 왕세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비공개로 왕실 명예위원회를 소집하고 카밀라 여사의 자귀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영국 전역은 다시 불길처럼 타올랐다. 국민들은 거리에서 외쳤다.
왕실은 정직해야 한다. 왕비는 더 이상 왕실의 얼굴이 아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연일 찰스의 결단을 요구했다. 더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국왕이 침묵하면 국민이 왕위를 판단할 것이다. 찰스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그는 사랑했던 여인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왕으로서 국가의 상징을 수호해야 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마음이 아니라 한 제국의 운명이 걸린 선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3일 저녁 8시 버킹엄궁 대리석 복도에 왕의 발자국이 울렸다. 그는 기자단 앞에 섰고 온 세계가 실시간으로 그를 지켜봤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국왕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부로 카밀라 여사는 모든 왕실의 공식 직무와 자귀를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퀸 컨소트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이 결정은 단순한 직책의 박탈이 아니라 사랑의 끝을 의미했다는 것을. 카밀라는 그날 밤 버킹엄궁을 떠났다. 그녀는 공식 차량 대신 자신의 운전사와 함께 조용히 클라렌스 하우스로 향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비서의 회고록에 이렇게 남았다. 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지만 결국 나는 그의 왕국에 속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궁전은 침묵했다. 언론은 궁전의 전쟁이 끝났다고 보도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버킹엄궁의 내부에서는 왕실 재정 정리, 공적 행사 재배치, 그리고 카밀라의 이름이 새겨진 자선단체의 정리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녀의 초상화는 왕궁 복도에서 조용히 철거되었고 왕실 웹사이트에 퀸 컨소트 항목은 삭제되었다.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편에서는 국왕의 용기 있는 판단이라 찬사를 보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을 버린 냉정한 왕이라 비난했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고 버킹엄궁 앞에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동시에 모여들었다. 폐하의 결정은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너무 잔혹했습니다. 한 전직 왕실 의정관의 회상. 그날 밤 찰스는 혼자 왕실 도서관에 머물렀다. 그는 벽난로 앞에 앉아 손에 와인을 들었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벽에 걸린 다이애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그는 낮게 속삭였다고 한다. 다이애나, 결국 나는 그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이기지 못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영국 왕실의 긴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했다. 그날 한 남자는 왕으로 남았지만 한 여인은 사랑으로 사라졌다. 카밀라의 자귀 박탈 소식은 마치 번개처럼 전 세계를 강타했다. 버킹엄궁의 공식 발표가 나간 지 불과 30분 만에 주요 방송사들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카밀라 아웃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영국의 거리, 카페,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그도 여전히 인간이다.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영국 국민의 반응은 분열되어 있었다. 한쪽에서는 찰스 국왕의 결단을 왕실의 존엄을 회복한 역사적 판단이라 평가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랑 없는 왕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데일리 메일 은희면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다. 사랑의 종말, 왕좌의 무게, 찰스, 카밀라와의 20년 연대를 끊다. BBC는 보다 신중한 어조로 사건을 분석했다. 이번 결정은 왕실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행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 남자의 고독한 희생이기도 하다.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정말로 모든 걸 잃은 걸까? 혹은 왕이 진정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버킹엄궁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일부는 국왕의 초상화를 들고 환호했지만 다른 일부는 카밀라의 이름이 적힌 꽃다발을 두고 눈물을 흘렸다. 한 노년 여성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이애나를 사랑했지만 카밀라 또한 찰스를 사랑했어요.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었지요.
그 말은 수많은 영국인의 마음을 대변했다. 왕실은 언제나 화려함의 상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비극이 존재했다. 그러나 폭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년간 조용히 미국에서 지내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다. 메건은 한 인터뷰에서 조심스럽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진실의 일부였죠. 그녀의 발언은 즉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해리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왕실은 단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합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사실상 찰스 국왕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즉시 긴급 대응 회의가 열렸다. 커뮤니케이션 비서관은 국민 여론을 분석하며 보고했다. 미국 언론은 국왕의 결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인간적 면모가 사라졌다는 논조가 강합니다. 그 말에 찰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왕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버텨야 할 뿐이다. 그의 어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 한편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비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런던의 자선병원 개관식에 참석했지만 취재진의 모든 질문은 오직 하나였다. 폐하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윌리엄은 짧고 절제된 미소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늘 국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으나 그 표정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언론은 즉시 해석했다. 윌리엄의 한마디는 찰스의 결단에 대한 묵시적 지지이자 어머니 다이애나의 명예 회복의 신호다. 그날 저녁 영국 각지에서 왕실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런던 타워 브리지를 따라 늘어선 불빛은 마치 왕국의 상징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은 God Save the King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노래 속에는 찬양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국외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프랑스 언론은 사랑과 권력의 마지막 전투라 평했고, 독일 언지는 왕실이 다시금 인간의 얼굴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찰스 3세의 결정은 왕실의 생존을 위한 도박이다. 성공한다면 개혁이지만 실패한다면 고립이다. 그 사이 왕실 내에서는 여론관리팀이 밤낮 없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카밀라의 공식 재정 지원 여부, 그녀가 관리하던 재단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캠페인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왕실 참모의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다. 우리는 위기를 수습하고 있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왕은 외롭고 왕비는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밤 BBC의 심야 뉴스는 마지막 장면으로 버킹엄궁의 항공 영상을 비췄다. 궁전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그리고 앵커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국민은 묻는다. 왕실이 사랑을 잃고도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말은 수백만 영국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왕실은 폭풍을 견뎠지만 아직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버킹엄궁은 더 고요해졌다. 찬란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빛나던 궁전은 이제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단 하나의 창문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그 방 안에 찰스 국왕이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읽리지 않은 서류와 카밀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웃고 있던 그 사진은 지금의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추억이었다. 사랑과 왕좌, 두 개의 별은 결코 같은 하늘에 뜨지 않는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평생을 기다려 얻은 왕관을 썼지만 그것은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그의 마음을 올감했다. 왕이 된 순간부터 그는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잃었고 결국 사랑마저 잃었다. 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은 어떻게 이 고독을 견디셨나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70년 넘게 왕좌를 지켰지만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숨겼다. 찰스는 그 강인함을 존경했지만 이제는 그 길의 무게를 직접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이 번져 있었다. 그 시각 카밀라는
클라렌스 하우스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국왕의 곁을 지키며 세상의 냉소를 견뎌왔다. 그러나 지금 그가 내린 결정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그는 왕이었지만 나에게는 한 남자였어요. 그녀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왕좌가 아닌 사랑을 택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왕국 안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영국 전역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왕실의 이 비극은 단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며칠 후 찰스는 공식 일정에 복귀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품격이 있었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한 영혼이 숨어 있었다. 한 외교관은 그를 보고 이렇게 회상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한 시대가 끝난 사람처럼요. 공식 연설에서 그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왕으로서의 길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울림은 진심이었다. 그 순간 국민들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군주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으로 보였다. 왕실 내부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다. 윌리엄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 안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는 결국 옳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이 항상 행복한 결과를 주지는 않죠. 그 말은 세대를 초월한 슬픔의 요약이었다. 왕좌는 승리를 주지만 인간의 마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케이트는 남편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녀는 여인으로서 또 왕실의 일원으로서 그 무게를 이해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왕국은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는 오래 남겠지요. 10월의 마지막 날, 찰스는 홀로 스코틀랜드의 발모럴 성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장소이자 그가 마음의 안식을 찾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성의 정원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를 천천히 걷던 그는 멈춰 섰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다. 그것은 다이애나가 생전에 주었던 선물이자 한때 카밀라의 손가락을 감쌌던 반지였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것이 왕의 숙명이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고 그는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나는 사랑했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그날 저녁 버킹엄궁의 대변인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왕 전하께서는 며칠간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예정이며 모든 공적 일정은 윌리엄 왕세자가 임시로 대리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사실상 세대 교체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영국의 언론들은 말했다. 왕은 여전히 살아있으나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국민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왕으로 남았지만 결국 사랑의 포로로 끝났다. 그 문장은 찰스의 인생을 완벽히 요약하는 듯했다. 권력의 절정에서 그는 사랑을 잃었고 사랑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왕이 되었다. 찰스 3세의 결단은 왕실의 역사를 다시 썼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카밀라는 왕비의 자리를 잃었고 찰스는 평생의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은 또다시 국민의 시선 앞에서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잃었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왕좌의 무게는 사랑보다 무거운가? 혹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왕의 의무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찰스 왕의 결정은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